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매매업을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인과 법인 그 매매업을 살펴보기 전에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세율입니다. 세율. 개인 소득세율은 잘들 아실 겁니다. 뺄 거 다 뺀 금액, 즉 과세 표준이 1200 이하면 6%, 뭐 1200에서 4600 사이는 15%, 쭉쭉쭉쭉 가서 뭐 5억 원 초과는 42%까지 세율이 굉장히 높죠. 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 세율은 좀 낮습니다. 즉 뺄 거 다 뺀 금액이 2억 원 이하면 10%, 2억 원에서 200억 이하냐 뭐 20%, 뭐 위에는 뭐 너무 커서 의미 없고요. 그래서 거의 10% 아니면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동일 선상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소득세율이 38% 맞을 때까지도 법인세율은 10% 적용이 되고요. 뭐 40% 이렇게 맞을 때도 법인세율은 2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에? 그 42%뭐 38% 맞는데 10%밖에 안 맞고 법인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개인의 세금을 산출하는 이 과정과 법인의 세금을 산출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보면 개인은 이렇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이고요.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배운 요 세율,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게 소득세금입니다. 그럼 이 세금을 뺀 게 흔히 세후소득이라고 그러죠. 세후소득. 요거는 세전소득. 그래서 세후소득은요. 이거는 세금을 낸 나머지 돈은 개인들은 그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 마음껏 쓰셔도 돼요. 자기 거예요. 이건 대표자 겁니다. 대표자 그냥 그 소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인은 좀 틀리죠. 법인은 내가 아무리 법인의 대표라고 해도 법인과 나는 별개죠. 그래서 일단은 그 법인의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그 개인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는데요. 근데 이 개인에 없는 하나의 또 다른 비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대표자 급여. 그래서 개인일 때는 남은 돈, 세금을 뺀 남은 돈이 다 내 거였지만 내가 법인을 운영한다라고 그러면요. 이 법인 돈이 다 내 돈이 아니에요. 나는 일단은 급여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걸 써야 되고요. 그게 또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내 급여에 따른 나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겠죠. 근로소득세. 그래서 요 대표자 급여를 뺀 게 법인 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10% 20% 또 주민세라고 해서 또 붙으니까 11% 22% 적용한 게 법인 세금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뺀 나머지 세후 법인 소득은 이건 대표자 내가 다 써도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이거는 법인 겁니다. 법인 몫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내가 갖다 쓰냐? 이거는 나는 이제 대표이자 주주일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이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배당을 통해서 가져올 때 또 배당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좀 전에는 요 단순히 이 소득세율, 법인세율만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 법인을 통해서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 또 법인세, 또 배당소득세 요 세 가지 합이 이 개인소득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을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율 요 두 가지만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누진공제라는 이 표현들은 뭐냐면 저희가 세금을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금액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 이 과표가요 2억 8,800이다 그러면 요 3억 원 이하라 38%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원래 세금대로 계산하면 요거를 단계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1200까지는 6%, 4600에서 그 1200 사이 요 뺀 금액은 15%, 8800에서 4600 그 뺀 건 24%.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게 계산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없냐 해서 만든 것이 38% 곱하고 누진공제 1940 빼면 결과가 똑같더라. 그래서 세금을 빨리 계산하기 위한
그냥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뭐 법에 있는 뭐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매매, 그 개인 매매 사업자가 유리하냐, 매매 법인이 유리하냐 하기 전에 도대체 이거를 이제 왜 하는지를 알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양도세로 개인들이 부동산을, 주택 같은 걸 갖고 있을 때 양도세로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중과량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세가 된단 말이죠. 10% 20% 중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개인으로 이거 양도세로 하려니까 너무 세금이 많다. 야 이거 사업자로 하면 어떻게 되냐. 사업자, 야 사업자는 중과라는 거 없지 않냐. 그래서 매매 사업자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비교 과세 제도를 만들었죠. 즉 뭐예요? 너 만약에 중과세 대상이면 너 양도로 계산한 세금과 요 매매사업, 즉 그 소득세로 계산한 세금 중에 둘 중에 큰 걸로 세금 내. 이렇게 비교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야 법인으로 가면 어떨까? 법인 세율도 낮은데. 그런데 법인도 마찬가지로요. 법인세가 10%의 주민세에서 11%뭐 22% 이런데요. 그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10%를 한 대 더 두드려 맞습니다. 11%, 20%, 22% 외에 10%를 한 대 더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금 플러스 요거 낸 세금이 이거랑 양도세로 계산한 거랑 그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도망가게 또 이렇게 또 10% 추가과세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사업자로 가나 매매법인으로 가나 거의 세 부담이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주택 중과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틀리겠죠. 뭐 상가나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심층으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조정지역의 경우 주택 매매업부터, 그 매매법인인데 나는 주로 주택만 한다 이럴 때 비조정지역이에요. 우리가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중과라는 게 있나요? 비조정지역은 중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개인 매매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법인 매매사업자로 하는 경우와 둘 중에 뭐가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억에 사서 5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니까 2억이 일단은 매출 총 이익이고요. 이제 매매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2억이고, 내가 우리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비조정지역의 경우는요, 그 비교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요런 잡다한 경비도 다 인정해 줍니다. 뭐 대출이자가 들어갔냐, 뭐 아니면 접대비가 들어갔냐, 뭐 아니면 뭐 차량 유지비가 들어갔냐, 요런 것도 이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들은 다 경비 처리가 돼요. 그러면 그게 1억이 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전 이익은 얼마예요? 2억에서 1억 뺀 1억이죠. 그럼 1억은 우리가 그 소득세율 구간이 35% 구간입니다. 그럼 1억 곱하기 35%에서 누진공제 1490만원 하면 소득세가 2211만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1억에서 요 세금을 뺀 게 세후 소득이죠. 세후이익 7789만원. 이게 바로 이제 대표자 거죠. 대표자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죠. 근데 이 대표자가 아유 법인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번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똑같이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즉 3억에 사서 법인이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2억이죠. 근데 제가 아까 법인일 때는 그 개인이 없는 비용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비용이에요? 대표자 급여. 근데 대체로 법인에서는요, 대표자 급여를 그렇게 높게 책정을 안 합니다. 물론 이걸 높게 책정하면 경비로도 빠지는 건 맞는데, 높게 책정한 만큼 뭘 내죠? 근로소득세를 낼 것이고, 또 높게 책정하면 또 의료보험도 그 예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도 좀 줄일 심산으로 좀 요거를 좀 작게 잡습니다. 그래서 한 월 200으로 해서 2400 정도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요 판매관리비 1억 들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7600이죠. 세전 이익이. 그러면 그 2억 원 이하는 10%인데 뭐 주민세까지 하면 11%.
그래서 곱하면 836만원이 법인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 1인 법인이든 아니면 일반 그 매매 법인이든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요, 법인세 말고 추가 10%를 한 대 더 맞아요. 더 두드려 맞습니다. 더 두드려 맞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10%를 그러면 아까 그 7,600에 그냥 760만 한 번 더 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 그 주택가 비사토 법인세는요, 오로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그 차익에 대해서만 10%를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표자 급여도 빼고 판매 관리비도 빼고 요거에 그 11%였는데 10%, 그 10%의 주민세 1%였는데 여기서는요, 이런 거 안 뺀 금액, 즉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요 금액의 10%를 한 대 더 때립니다. 예, 이게 이제 토지 등 뭐 매매 차익에 대한 법인세라고 하는데, 일단은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매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아닌 경우는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요 세금은 요 비용 처리, 판매 관리비를 비용 처리 안 한 상태에서 10%를 매기는 거고, 주택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거고, 매매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세무사님 매매 법인이 땅 사서 파는 게 왜 이게 비업무용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사업용 토지는 우리 양도세에서 그 개념과 똑같아요. 지목에 맞지 않게 쓰거나 나대지 같은 거는 다 비사업용입니다. 아무리 매매법인이 갖고 있어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10%를 한 대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교해 볼게요. 그 개인일 때는요, 내 개인 대표자 세후 이익이 얼마였어요? 7,789만원 내 마음대로 썼죠. 이거 내 마음대로 생활비로 써도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 합법적으로 2,400밖에 일단은 못 가져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이익 난 거에서 그 배당으로 그 세금을 내고 또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내 법인인데 뭐 내 마음대로 돈 뺐으면 안 돼? 그래서 막 뺐으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니 법인카드로 쓰면 되잖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1인 법인이건 무슨 법인카드만 썼다 하면 다 경비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업무 관련성인 거예요. 내가 생활비로 그동안 7,789만원 썼는데 지금 2,400밖에 없으니까 아유 내 돈이 쓸 게 없네, 아유 법인카드로 써야겠다 하고 법인카드로 뭐 가사용 경비 쓰고 뭐 내 그 뭐 골프 뭐 어디 하고 내 관련된 그 사업과 어떻게 보면 약간 무관한 경비 쓰면 그런 건 비용 처리가 당연히 안 되죠. 무슨 법인카드만 쓰면 뭐 다 비용 처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비조정 지역의 경우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이 그 법인 급여를 내 개인 사업할 때처럼 책정하면 안 됩니까? 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3억에 사서 5억에 팔고 2억에서 판관비 1억 하고 그거에 세금 다 내면 7,789만원이 내 개인 사업을 할 때 그 세후 이익인데, 난 이만큼 썼단 말이죠 그동안. 그러니까 야 나 법인해도 나 그냥 그 이 정도로 급여 잡아줘.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3억에 사서 5억에 팔아서 2억이죠 2억에서 대표자 급여 요 똑같이 7,789만원 잡았습니다. 판매관리비 1억이에요 그러면 세전 이익은 2,211만원이고 11% 하면 243만원이 나옵니다. 법인세가요. 그런데 아까 주택과 비사토 세금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이거 반영하지 않은 순수 이 2억에 대해서 10% 2,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되래. 세전 이익은 그 2,200에서 이 세금이랑 법인세 내면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법인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되래. 마이너스인데 그 지금 대표자가 얼마를 가져갔어요? 지금 7,789만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대표자 세금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000만원 정도 나오면 그 실상 그 대표자의 세후 소득은 6,789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대표자 급여가 그냥 기본적으로 2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2,400이라고 할 때, 그 개인의 세금은, 소득세는 2,200인데, 법인의 세금은 개인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급여를 더 높게 책정한다라고 하면 법인세는 줄겠죠. 대표자 급여가 비용 처리되니까. 그런데 이 토지 등 법인세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되레 대표자 소득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세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요.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소득세 등까지 고려하면 법인의 세부담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법인이 유리하다고 하는 점이 뭐냐면 요거 다 그 급여를 대표자 급여를 작게 잡아도 아유 요거 터는 방법 많습니다. 뭐 하면서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3.3%도 털고 뭐 어떻게든 털고 해서 법인으로 내는 세금 그 이익이 별로 없게끔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거는 여기서 논외겠죠. 이거는 약간 좀 편법적인 불법적으로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정상적일 경우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간혹가다 개인들은 이런 거 비용 처리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 매매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무슨 법인 카드만 쓰면 다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떠냐?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우리가 비교과세라는 걸 하죠. 양도세와 소득세를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로 가요. 양도세로. 그러면 아까 3억에 사서 5억에 팔면 뭐라고 했죠? 2억에 대해서 판매 관리비 인정이 안 됩니다. 1억이 나갔는데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양도세에서는 이런 비용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대출 이자니 뭐 카드 쓴 거니 뭐 이런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는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양도세로 계산되니까 그 10% 원래 38%인데 10% 20% 중과가 되겠죠? 그럼 세금이 2주택이면 8,400이 나오고요. 3주택이면 1억 600이 나와요. 세금 무지하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세후 이익을 따질 때는 여기서 1억을 빼줘야겠죠. 왜? 1억은 돈이 나간 건 나간 거잖아요. 세금 계산할 때는 비용 처리를 안 해주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돈은 나간 거기 때문에 세후 이익을 따지면 2주택자는 지금 아까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1,574만원 밖에 대표자한테 안 남고요. 3주택이든 되레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예,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법인 사업자로 할 때 그 만약에 아까처럼 2,400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세후 이익이 5,516만 4천원이 남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요. 개인 매매 사업자는 양도세랑 비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게 거의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요 10%를 한 대 더 두드려 맞더라도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입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이제 요 내용이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개인으로 뭘 부동산을 사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일 요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예,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한때는 사업자 대출로 조금씩 그 피해 갔습니다. 임대사업자 내라. 그 시군구청에 내지 말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내라. 그러면 사업자 대출로 해서 대출해 줄게. 그리고 아니면은 매매사업자 내라. 매매사업자 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업자 대출로 해서 대출해 줄게. 이렇게 좀 그 초반에는 그 사업자 대출로 많이 그 피해 나갔는데 점점 이 은행의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이 개인 사업도 어차피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과 동일시해 가지고 이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 대출이 마냥 그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뭐 더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 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여전하고 또 이건 뭐 중과 지역이면은 뭐 중과세 대상이고 조정 지역이면은 양도세랑 비교과세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해서 여러 부동산 취득했더니 뭐 건보료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아유, 법인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 법인으로 할 때 내가 지금 기존에 개인사업 하면서 사들인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법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법인으로 하려면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먼저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이 부동산이 한 2억짜리 부동산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법인이 자본금을 2억짜리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취득. 그러면 그 처음에 내가 이거 부동산 살 때도 돈 2억 들었는데 또 자본금 2억을 또 넣어가지고 또 사는, 즉 이중으로 매매 대금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취득록세 냈는데 또 취득록세 내야 되고, 또 이제 매매업의 경우는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서 만약에 차익이 있다라면 소득세랑 그 양도세랑 비교과세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매매업이 아니라 임대업이라면은 양도세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아닌 다른 그런 부동산이라면 부가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니 또 이거 내가 자본금 당장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뭐죠 그 작게 자본금 하면은 나중에 대표자가 또 돈 넣어가지고 사는 가수금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법인을 새로 설립해가지고 그 돈으로 법인 자본금으로 살라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제 보통 현물 출자로 법인 전환을 많이 합니다. 즉 개인 기업의 경우 그 개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가지고 현물 출자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일단은 이 규정을 먼저 잘 보시면 개인 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매매업은요, 사업용 고정자산일까요? 재고자산일까요? 매매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매매업 같은 경우는요, 이 현물출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개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먼저 그래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이렇죠.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즉 임대업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임대업인데 이거 법인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인데 그 부동산으로 내가 다시 법인을 설립해서 이걸 살 돈이 없으니 내 이 부동산으로 내가 그 법인의 출자를 현물로 하고 주식을 받겠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거죠. 일단 이중으로 매매 대금이 발생 안 한다 이거죠. 왜? 그냥 이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취득록세 75%를 감면해 줍니다. 취득록세. 예. 요런 개인 기업을 법인 전환하는데 좀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취득록세도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5년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 현물 출자한 이 부동산을 만약에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다시 토해내라 이거죠. 토해내라. 그 다음에 현물 출자는 우리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현물 출자를 하면 개인 기업이 법인 전환으로 현물 출자를 하면요, 양도세를 2월 과세해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임대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현물 출자하면은 그것도 양도거든요. 일단은 양도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지 말고 나중에 법인에서 팔 때 내라. 나중에 법인에서 팔 때 그때 그냥 한꺼번에 내. 법인세도 내고 양도세도 그때 내.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당장 좀 부담을 덜 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사후 관리를 하죠. 5년 안에 폐업했냐? 아니면 50% 이상 주식 처분할 거냐? 그러면 2월 가서 이거 적용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좀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많이 발생해요.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면 여기 쭉 보다 보면 법인 설립 준비를 하고 현물 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기업 결산을 하고 감정평가와 회계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현물 출자액이 그러면 정해지면 그걸로 법인 자본금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 신청해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에 명의이전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받아야 되니까 감정수수료 나가죠.
회계감사니까 회계사한테 회계 수수료 나가죠. 그 다음에 검사인한테 또 보수 당하죠. 저희들도 여기 세무사들도 관여해야 되니까 저희 보수 받죠. 그래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매법인은 어쩌다고요? 매매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재고자산.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매매업들은요, 이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매매업은. 그리고 설사 매매업으로 이거를 그 법인 전환 했다고 쳐요. 취등록세 감면받았다고 쳐요. 시군구청에서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거 어차피 5년 안에 팔 거잖아요. 난 매매가 목적이니까. 그럼 다시 토해내야 돼, 이거. 예. 그리고 매매의 경우는 당연히 2월 과세도 안 되고, 이거 뭐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매매 그 사업자인데, 아,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법인으로 내 갖고 있는 걸 현물 출자해서 법인으로 전환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뭐, 취등록세도 감면받고, 양도세도 2월 과세 되고, 이런 거 생각하셨다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제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요즘 뭐 1인 법인 막 뭐 하도 이제 뭐 1인 법인이 좋다 막 하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양도세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 법인이나 매매 사업자로 처리하면 기타 경비들을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대출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죠? 대출 이자나 뭐 카드 쓴 거나 아니면 차량 운전 그런 비용이나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나는 이거 양도세로 처리하느니 그냥 법인으로 설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해서 법인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아예 우리 세제 혜택 없어요. 이거 우리가 아까 세제 혜택 있는 거는 개인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해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그때만 어떤 2월 과세도 해주고 이런다는 거지. 개인이 그냥 갖고 있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해서 법인 설립할 때 뭐 취등록세도 감면해주고 양도세도 2월 과세 해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전에 제가 매매할 때도 좀 설명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 부동산 매매업 할 때 주의할 사항. 저희가 이랬죠? 비교과세는 다 비교과세 하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와 소득세를 다 비교과세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요 놈들, 요 중과 대상 놈들, 요 놈들이 매매업으로 도망갈까봐 요런 것들만 비교과세 하는 거예요. 즉, 주택 조정대상 지역 10% 중과할 거냐, 20% 중과냐, 니들 매매업으로 도망가기만 해봐. 그러면 양도세랑 소득세 비교과세 할 거야. 요거.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 너 10% 중과하지? 너 매매업으로 도망가봐. 너 그러면 비교과세 할 거야. 나머지는 다 종합소득세로 그냥 이것저것 대출이자도 비용 처리되고 판관비도 비용 처리되고 다 비용 처리해서 소득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사업자 내면 양도세처럼 2개월 내에 토지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정 신고만큼은 우리 매매사업 소득세 신고긴 하지만 양도세처럼 처리하라 이거죠. 양도세처럼. 근데 다 250 기본공제는 빼고 양도세처럼 처리해라. 그러면 우리 매매금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취등록세 빼고 중개수수료 빼고 자본적 지출을 빼는데 대출이자랑 일반관리비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뺀다 이거죠. 예정신고할 때는. 왜? 양도세처럼 처리해라. 250만원만 빼고 250은 적용하지 말고 양도세처럼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 대출이자 일반관리비 못 넣죠. 일단은 예정신고할 때 넣지 말라 이겁니다. 넣지 말라. 그리고 누진세율이면 누진세율 적용하고 중과세율이냐? 그러니까 중과세율 적용해. 그 다음 미등기면 70% 적용해. 그런데 만약에 1년 미만의 단기 양도면 누진세율로 계산해라. 뭐 55% 44% 적용하지 말고 그냥 일반 세율로 적용해라. 그렇게 적용하고 나서 5월달에 신고할 때는 이제 다시 정산 해줄게. 정산 어떻게 해요? 일단은 비교과세 아닌 것들, 요런 것들은 비교과세 아니라고 그랬죠? 뭐 중과 제외, 단기양도, 상가나 공장 이런 건 비교과세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세금 다시 계산하라는 거죠? 뭘 넣고? 이거 지급이자랑 일반관리비 넣고 장기보유공제 이제 하지 마. 기본공제도 하지 마. 왜?
우리는 소득세로 처리하는데 소득세는 이런 거 없어요. 양도소득세만 있지. 하지 말고 세금 계산한 거랑 앞에 거랑 비교해서 너 앞에 거 많이 냈냐? 대체로 많이 내겠죠. 많이 냈냐? 그러면 일부 환급해 줄게. 이렇게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 중과세 대상이고 비삼용 토지고 미등기 자산이냐? 그럼 너는 비교과세 해야 돼. 그래서 그 양도세로 아예 처리를 합니다. 양도세로 처리해서 맥시멈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에 큰 거, 결국은 둘 중에 큰 걸로 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뒤에 복잡한데요.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0% 중과 20% 중과 비삼용 토지 10% 중과는 양도세와 비교과세한다. 그리고 법인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인이라고 해서 그 뭐죠? 그 개인은 여기 뭐 비용 처리 안 되고 개인은 무슨 이런 거 비용 처리 안 되고 법인 카드만 쓰면 다 비용 처리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좀 내용 복잡한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